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려고 할 때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차단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허용할 계획인데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은행이 22차례나 금리를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동원했지만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 7월 최고치를 경신한 뒤 8월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이 아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금융권에 주문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초강수 대책이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신축 아파트촌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강북권에서는 고가에 속하는 지역인데 집을 사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7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주택 가격이 뛰자 30대 대신 구매를 미루던 40대가 매수 행렬에 뛰어든 겁니다. 최근 들어서 40대 분들이 부동산을 찾고 그리고 또 계약까지 이어지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마포구는 40대 매수 비중이 36.9%로 31.8%를 기록한 30대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의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교육 수요가 강한 강남 4구 쪽의 4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신생아 대출 등 정책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40대들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주택 매수에 나선 겁니다. 실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소득 약 6천만 원인 사람은 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40대들이 거주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주택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건수도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글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글부터 그나마 금리가 낮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을 상담하는 글도 보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대구은행에서 얼마 전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3.25%로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아진 상황. 문의가 급증하면서 일부 영업점에서는 대출 접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좀 과부하가 걸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출 취급 중단이라기보다 만약에 대출을 신청하셨을 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일자가 너무 뒤로 밀리다 보니 고객님들께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립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다른 은행들보다 금리가 낮아 수요가 몰리자 대출 접수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오픈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금리 인상까지 단행했습니다. 보험사 대출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대출 비교 플랫폼 업체에서 제2금융권 주담대를 조회한 고객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달 텀으로 10,0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저희가 추세상 봤을 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내주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풍선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사를 시작으로 보험사들도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손발은 더욱 묶일 전망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 소식에 예비 입주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서며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 인상은 기본이고 일부 은행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뤄지는 전세 대출의 경우 갭 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막아버렸습니다. 전세를 놓지 지금 들어갈지 모르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의 3,000세대 규모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은행이 전세 대출을 옥죄면서 부동산에는 혹여라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까 우려한 예비 입주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입주자들은 이미 분양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어 전세 대출 불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분양을 받은 고객들이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그 조건부로 보지 않고 전세 대출도 정상적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해프닝인 셈인데 그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대출 억제 정책에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장 50년과 4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에 사는 5천만 원 연봉자는 50년 만기로 최대 4억 3,2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30년 만기로 빌리면 8천만 원 넘게 한도가 깎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이 중단되는 것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건 금융당국의 강한 경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은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기간도 폐지해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한도가 없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가계 대출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이미 올라버린 금리와 줄어드는 대출 한도에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알아볼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크게 되니까. 우리은행 역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깎는 등 대출 억제 조치는 은행권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